민주주의를 걷다 3일부터 6시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종수 지음 Walk for Democracy 자유문고 3-4 320페이지 24년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나주 한평 광주 1박 2일 이거 안 읽었네. 민주올레란 올레는 원래 제주도 말로 널멍 쉬멍 걸으멍 하면서 자연 풍광을 즐기는 걷기 행사이며 자발성, 개방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를 모범 삼아 민주올레는 도심의 민주주의 역사 현장을 함께 걸으면서 자유롭고 여유로운 올레의 기본 정신과 특징을 살리며 진행합니다. 민주올레는 2010년 시민축권이라는 시민단체에서 3.1, 4.19, 60 등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기념일에 그 흔적을 찾아 기념하자는 취지로 시작하였고 2013년 4.19 민주올레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여 대규모 행사로 열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3년 정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지만 주최 측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의 대표저자 한종수와 올레길 기획자 강욱천을 중심으로 역사민주올레라는 이름으로 2016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7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취지에 공감하는 이는 누구나 환영하며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민주올레 모임은 순수 민간단체이지만 남산 남영동 코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악민주올레는 관악구청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책은 역사 책이기도 하지만 인물의 주인공이 아니라 공간이 주인공인 가이드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한 인물이 여러 올레길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박종철 열사는 남산, 남영, 부산, 60, 관악, 민주올레까지 4번이나 등장합니다. 공간 역시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예를 들면 옛 미문화원은 4.19와 60 민주올레에 나오며 서대문 형무소는 3.1과 4.19에 모두 등장합니다. 이 책의 이런 구조는 다소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민주올레 모임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레길을 개발하여 올레에 참가하는 올레꾼들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걸으며 역사적 의미도 되새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2번째 책으로 독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책 한 권을 팔면 10% 수입 있고 10% 수입 한 권에 그 다음에는 작가들은 7% 할인 재판되어도 10%밖에 안 준다. 돈은 다 출판사에서 버네. 아이고 힘드네 힘들어.
참고서적 460페이지 차성환, 최성묵, 평전, 산진이 2014 조한성, 만세열전, 생각정원 2019 정운현 3.1혁명을 이끈 민족대표 33인, 역사인 2019 전남대학교병원 5.18 민주화운동 의료활동집 5.18 10일간의 야전병원 전남대학교병원 2017 전남대학교 문화융합연구원 5.18 기념재단 광주의 어울을 걷다 2016 이기훈 기획 촛불의 눈으로 3.1운동을 보다 창비 2019 320페이지 윤열사는 한때 외교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기에 영어에 능통했고 덕분에 외신 기자들을 상대하는 역할도 맡았다. 결국 열사는 전남도청 사수대로서 싸우다가 5월 27일 2층 민원실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절명하고 말았다. 윤상원의 사인을 두고 자상, 화상, 총상이라는 엇갈린 견해가 있었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총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항쟁지도부 기획실장 김영철이 윤상원을 매트에 눕혔는데 최루탄 때문에 불이 붙은 카튼이 떨어지면서 시신에 화상 흔적이 남게 되었던 것이다. 도청과 그 주변에서 희생된 시민군은 모두 16명이었다. 윤상원은 마지막 순간 중고생들과 여대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등을 억지로 떠밀면서 남긴 예언은 이러했다. 너희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제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들이 지금까지 한 항쟁을 잊지 말고 후세에도 이어가길 바란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그런 다음 선배 정상용과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상원아,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데 후회하지 않냐?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역사 현장에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영광입니다. 윤상원은 단호하게 죽음 앞으로 걸어 들어가며 80년 5월을 사건에서 역사의 자리로 밀어 올렸던 것이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평대로 마치 5월 항쟁을 위해 태어난 인물이었다. 윤상원 321페이지 남동성당 두 번째 북동성당에서 분리되어 나왔는가? (1980년 5월 22일) 당시 김성영 주임 신부를 외국 사람 혼혈인 같다는 사람 그 사람인 것 같은데 홍남순 변호사 집토 명록은 송기숙 교수 조아라 등 광주의 유력한 민주인사 12명이 모여 시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한 수습 대책을 논의한 곳이다. 녹두서점이 주로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녹두서점 남동성당은 원로급들이 모이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남동성당은 원로급
도청 전투 직전 도청에 있던 여성들이 피신했던 곳도 이 성당이었다. 남동성당. 또한 1980년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박관현 열사가 1982년 교도소에서 단식 농성을 하다 숨을 거두었을 때 빈소가 차려진 장소이기도 하다. 영화 화련혁과 중 신부 송재호 분이 청년들과 회의를 하는 장면이 이곳에서 촬영되었다. 현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성당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이 덧붙여졌다. 남동 천주교회에서 신도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성용 신부가 미사를 하던 중 이제 우리는 네 발로 기어 다녀야 하며 개돼지처럼 입을 밥그릇에 처박고 먹으며 짐승처럼 살아가야 한다.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유신잔당들이 우리를 짐승처럼 치고 받고 끌고 가며 찌르고 쐈기 때문이다. 두 발로 걸으며 인간답게 살려면 목숨을 걸고 민주화 투쟁에 헌신해야 한다. 지난날의 침묵, 비굴했던 대가를 지금 우리는 치르고 있는 것이다. 부마 사건 때 숨진 사람들은 유신괴수 박정희 일당의 죽음으로 피해값을 받았다. 그리고 유신괴수 박정희 일당의 죽음으로 피해값을 받았다. 그리고 유신괴수 박정희 일당의 죽음으로 피해값을 받은 이때 자유와 인권을 위해 죽어간 수많은 우리 시민들의 피해값도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는 결단의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비굴하게 짐승처럼 천한 목숨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인간답게 민주시민으로서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라고 주장. 공소장 322페이지 그림. 광주 민중항쟁 이주기를 맞은 1982년 5월 18일 오후 3시 남동 천주교회에서 희생자와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새 민주수습위원회 회의가 남동성당에서 속개된 끝에 시민의 여론과 계엄분속 간의 대화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존 수습위와 합류하기로 결정하고 오후 4시에 도청 부지사실에서 연석회의를 속개해 27명이 서명했다. 수습위는 4가지 사항, 즉 1. 국가 최고 원수인 대통령은 광주 사태를 인정할 것. 2. 사과하고 용서를 청할 것. 3. 보상과 복구를 책임질 것. 4. 정치적 보복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온 국민 앞에 공개 천명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남동성당 유치원에서 홍남순, 김성용, 명록은, 송기숙, 이기홍, 오병문, 조아라, 이성학 등과 김성용이 주관하여 회합을 갖고 김성용으로부터 도청 내 시민대표 수습대책위원회가 무능하여 체계가 없이 산발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대치하고 있는 계엄군과 조직적인 투쟁을 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폭도들과 합류하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투쟁을 하기로 하고서 YWCA에서 결의한 세계항인 김대중 석방하라, 계엄령 해제하라, 정치일정 단축하라를 재확인하고 이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력으로 대항하자는 제의를 받아 정부가 찬동 5.25 공소장 323페이지 조선대학교
조선대 학생들은 전남대 학생들과 함께 전남대 가봤지? 전남대 5.18 광주민중항쟁 이전부터 이 지역 민주화운동에 앞장섰으며 항쟁 기간에는 시민군 지도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5월 17일 자정 불법적인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실행되자 조선대에도 계엄군이 바로 진주했으며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시내 곳곳에서 연행되어 온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체육관, 야전 막사 등에 수용되어 계엄군에게 잔혹한 폭행을 당한 현장이기도 하다. 조선대학교의 재단은 박철웅이란 자가 주인이었는데 대표적인 부패 사학으로 많은 학내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대 출신 인권 변호사 이돈명이 1988년 총장을 맡은 후 정상화되었다. 뾰족한 지붕의 하얀색의 본관 건물은 광주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유명하다. 민주 시민들이여 민주시민아 일어서라. 각 대학의 공수부대 투입, 광주 시내 일원의 특수부대 대량 투입, 무자비한 총칼로 학생, 젊은이, 시민 무차별 구타, 최소 시민 3명, 학생 4명 이상 사망 확인, 500여 명 이상의 부상자 속출, 전주 일원의 요열 폭력, 학생 젊은이 1000여 명 조대 운동장에 불법 감금. 아, 이럴 수가 있는가. 저 개같은 최교화, 신원학, 신현확, 유신 잔땅놈들과 유신 독재자의 아들 전두환 놈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하였다. 아, 민주의 앞길에 먹구름이 가리는구나. 민주 시민들이여, 지금은 이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다. 당신의 아들, 딸들이 죽어가고 있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끝까지 투쟁하자. 오늘부터 시내 각처에서 대규모 시위 전개. 매일 12시, 오후 3시에 도청, 시청 앞 집결. 1980년 5월 19일 조선대 민주투쟁위원회 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 5.18 광주민중 항쟁자료집 도서출판 광주 1988 325페이지 그림 공수부대 제7여단 제35대대가 주둔한 조선대 정문에 기관총과 함께 당분간 휴교한다는 공고문이 붙어 있다. 광주항쟁 기간 동안 금남로와 도청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은 주로 조선대에 주둔하고 있었다. 326페이지 그 외 장소들 전남대학교 병원 326페이지 그림 수많은 부상자들로 총 10,000원을 이룬 광주 시내 각 병원에서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광주 시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헌혈에 앞장섰다. 5월 22일 사진 황종건 전남대학교 병원 항쟁의 중심인 전남도청에서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전남대병원은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부상당한 시민과 시민군을 헌신적으로 치료하여 의료인의 참모습을 보인 광주 항쟁의 야전병원이었다. 복도에까지 밀려든 부상자, 치명상을 입고 신음하는 중환자들 속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은 부상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밤낮 없이 헌신의 노력을 다했고 자발적인 시민 헌혈 행렬은 도청 광장까지 이어졌다. 전남대병원은 광주 시내에서 가장 시설이 좋았기에
중환자들이 많이 옮겨졌다. 시민군은 이 병원 옥상에 경기관총을 배치했지만 의사들이 만류로 철거하였다. 이에 비해 21일 도청에서 철수하던 계엄군은 병원에 화풀이식 사격을 가해 수술실 유리창이 깨지고 천장에 총알이 박혔다. 전남대병원과 광주 기독병원, 적십자병원의 응급실 기록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증언은 훗날 공수부대의 만행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며 5.18 10일간의 야전병원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정식 발간되었다. 당시 인턴이었던 유용상은 이렇게 증언했다. 병원의 가훈은 학생들과 시민을 숨겨주는 유일한 도구였으며 우리는 그야말로 또 한쪽의 시민군이었다. 327페이지 그림 광주의 꽃으로 불리우는 박금희 학생. 광주 기독병원. 기독병원은 항쟁 당시 부상당한 시민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한 민주의료 현장이다. 병원에 있던 의료진은 일시에 밀려든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침식을 잊을 정도였으며 수혈할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시민들, 심지어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민주시민의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광주 시민은 남녀노소 없이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 돕고 위로하였다. 당시 춘태여상 3학년생으로 재학 중이던 박금희는 춘태여상 3학년 5월 21일 기독병원에서 헌혈을 마치고 돌아가다 계엄군의 총탄에 희생당했다. 다음은 이광영씨의 증언이다. 5월 21일 부상자 구호 활동을 벌이던 이광영씨는 오후 6시께 양림동에서 양림동? 여기 우리 갔던 데인가? 양림동에서 헌혈을 하고 싶다는 여학생을 만나 기독병원으로 안내한다. 한 여학생이 헌혈을 하겠다고 졸라 기독병원으로 데려다 준 뒤 또다시 부상자 수송 작업에 나섰다. 잠시 후 다시 기독병원에 와보니 많은 사람들이 웅성이며 울부짖고 있었다. 어느 여학생이 머리에 총탄을 맞아 즉사했다는 것이다. 시체를 확인해보니 조금 전에 내가 실어다 준 그 여학생이었다. 헌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공수부대의 총탄에 맞아 쓰러진 것이다. 내가 병원으로 실어다 주지 않았다면 그 여학생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 또 괴롭다. 기독병원은 항쟁이 끝난 다음에도 부상자들을 가족처럼 치료하고 돌봄으로써 기독교 정신을 빛냈다. 329페이지 현재의 광주 적십자병원. 이거는 저녁쯤에 찍었네. 어제 우리는 오후에 그랬는데. 보자, 이거 언제 찍은 거냐. 2020년부터 2024년 5년간 300억 원 확보. 인수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여기도 받고 328페이지 옛 광주 적십자병원. 적십자병원은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부상당한 시민과 시민군을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돌본 곳이다.
광주 항쟁에서 첫 번째 희생자였던 청각장애인 김경철이 옮겨진 곳도 이 병원이었는데 부상당한 공수부대원들도 치료해 주었다. 참고로 시민군들은 포로로 잡은 계엄군을 한 명도 고문하거나 살상하지 않은 놀라운 자제력을 보여주었다. 이 병원의 헌을차는 광주 시내 곳곳을 돌며 시민들의 피를 받았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서 이 병원의 의료진도 산부인과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부상자들의 생명을 돌보고 살리기 위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활동을 했다. 항쟁 후에도 계속 부상자들을 따뜻하게 치료해주면서 적십자 정신을 빛낸 곳이다. 이후 서남대학이 인수하여 부속병원으로 사용했지만 운영난으로 문을 닫아 한동안 방치되었지만 최근 광주시가 매입하여 기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329페이지 광주공원 시민군 편성지. 일제강점기 광주 신사가 있었던 이 공원은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나자 자위수단으로 인근 시군 지역에서 총과 탄약을 가져와 시민군을 편성하고 사격술 훈련을 실시했던 장소이다. 시민군은 처음에는 일정한 지휘체계가 없었지만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지도부가 결성되면서 24일 도청으로 통합될 때까지 광주 시내 순찰과 차량 등록 등 잠시 치안 관련 업무를 보았다. 5월 27일 계엄군이 진압해 올 때 이것도 주요 목표였다. 공원 입구에는 고아 출신으로 시민군에 참가해 싸우다가 희생된 김군의 반신상이 서 있다. 영화 김군은 그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330페이지 광주공원 앞을 순찰하고 있는 시민군들. 광주공원에 있는 시민군 본부에서 기관총 실탄을 손질하며 계엄군 진입에 대비하고 있는 시민군들. 331페이지 양동시장. 양동시장은 대인시장, 서방시장, 남광주시장과 함께 당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후방 지원을 맡아 광주 정신을 발휘했던 장소이다. 당시 상인들이 모두 떨쳐 일어나 주먹밥을 만들고 김밥과 떡, 음료수, 약품, 김치 등을 모아 리어카에 가득 실어 시민군을 지원하고 격려했던 모습은 지금도 시민들 가슴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시장 입구에는 주먹밥을 든 손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서 있다. 331페이지 배고픈 다리 일대. 배고픈 다리는 다리 모양이 오목해서 시민들이 지은 이름인데 지금은 홍림교라고 부른다. 이 일대는 항쟁이 치열하던 5월 21일 시민군이 시내 중심가에서 계엄군을 물리친 후 모범적인 지역 방위를 보여주었던 곳이다. 조선대학교 뒷산으로 퇴각한 계엄군이 시내 재진입에 대비 그날 해질 무렵부터 이 지역 예비군이 주축이 되어 시민군을 편성하고 이 다리를 중심으로 방어망을 구축하여 물샐 틈 없는 경계를 폈다.
22일 자정 무렵에는 인근 숙실마을에서 내려오던 계엄군과 30여 분간 총격전을 치르며 그들을 물리치기도 했다. 주민들은 밥을 지어오고 담배와 음료수를 가져다 주면서 시민군과 한몸이 되어 이곳을 지켰다. 332페이지 주남마을 인근 양민 학살지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인 5월 21일 광주 시내에서 조선대학교 뒷산을 넘어 퇴각, 이곳 주남마을에 주둔하던 공수부대가 광주 화순간 도로를 오가는 차량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자행하였다. 특히 5월 23일경에는 승객 18명을 실은 미니버스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 승객 가운데 17세의 소녀 홍금숙만이 살아남았다. 이때 계엄군은 부상자 2명을 주남마을 뒷산으로 끌고 가 살해하였으며 이곳에 묻혀있던 시신은 2002년에야 주민의 신고로 발굴되어 5.18 민주묘지로 안장되었다. 332페이지 광목간 양민 학살지 진월동 송암동 80년 5월 24일 계엄군 간의 5인 사격 여파로 무관 양민이 무참히 희생당한 곳이다. 5월 24일 오후 1시경 광주 시내에서 조선대학교 뒷산을 넘어 퇴각했다가 다시 광주 비행장으로 이동하려던 공수부대와 이곳에 잠복해 있던 보병학교 교도대 사이에 5인 사격전이 벌어져 계엄군 10여 명이 죽거나 부상당했다. 이때 계엄군은 총소리에 놀라 몸을 피하던 이웃 원재, 진월부락 주민들에게 심지어 저수지와 운동장에서 놀던 어린이들에게까지 무차별 총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계엄군은 화풀이 삼아 광목간 도로변 주택을 수색하여 무관 주민들을 살상하였으며 항쟁 기간 중 이곳을 지나던 민간인 차량들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민간인 학살과 별개로 전술 훈련을 받는 보병학교 교도대와 최정예인 공수부대 사이에 5인 사격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두환 일당이 이미 정식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부대를 지휘하다가 일어난 지휘계통 이원화의 증거 중 하나일 것이다. 333페이지 농성광장에서 설치된 상징 조형물 위에 거는 대포 같은데 농성광장 격전지 333페이지 농성광장 격전지 80년 5월 22일 광주 시내에서 쫓겨온 계엄군이 통제선을 설치하고 농성광장의 시민군 방어선과 대치하면서 인근 주택가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당한 곳이다. 또한 시민군과 계엄군이 이곳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시민수습대책위원들이 사선이나 마찬가지인 이곳을 넘나들며 상무대에 있던 계엄사를 방문해 중재와 협상을 시도했고 5월 26일 아침에는 계엄군이 시내로 다시 진입하려 하자 시민수습위원들이 이곳 농성광장에 맨몸으로 누워 저항한 죽음의 행진을 했던 현장이기도 하다. 즉 농성광장 일대는 시민군과 계엄군의 경계를 이루는 공간이었다.
상무지구 개발은 20년 후에야 이루어지므로 당시는 군부대와 촌락, 논밭들만 있었기 때문이다. 334페이지 옛 상무대, 현 5.18 자유공원. 이곳은 상무대, 육군 전투병과 교육사령부가 있었던 자리로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계엄사령부 전남 북계 분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여기 보고 뭐라 했지? 계엄사령부 전남 북계 분소. 여기 보고 뭐라 했지? 아야. 계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이곳에서 자주 열렸고 시민수습위원들도 몇 차례 방문하여 군 수뇌부와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마지막 협상도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항쟁 기간 그리고 그 후에 시민 3천여 명이 붙잡혀와 이곳 헌병대 영창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무자비한 고문과 구타를 당했으며 이곳 군사법정에서는 시민들에게 내란 죄를 씌워 사형과 무기 등 중형을 선고했다. 그때의 헌병대 사무실과 영창, 군사법정 건물은 상무대지구 택지 개발에 따라 인근에 옮겨져 복원되어 있다. 해서 당시 군은 상무대 자체를 없애버리려 했지만 시민들의 반발로 이전 복원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비해 12.12 쿠데타의 현장이었던 용산 육군본부는 계룡대로 이전하면서 전쟁기념관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서빙고부 안사분실, 신길동과 장안동, 부산 초량동 대공분실도 마찬가지로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져버렸다. 입구에는 전두환이 1983년 전남 담양 11공수여단의 부대 준공식에 참석할 것을 기념하는 기념 표지석을 거꾸로 박아놓아 방문하는 시민들이 밟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335페이지 그림. 마을이 법정이었지. 총을 든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공포스런 상무대 법정에서 잡혀온 시민들은 그저 폭도일 뿐이었다. 사진 나경택. 무등 경기장 정문. 이곳은 5월 21일 계엄군의 과잉 진압에 격분한 운전기사들이 모여 항쟁 참가를 선언하고 차량 시위를 시작한 곳이다. 운전기사들은 대형 버스를 앞세워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비추며 금남로로 향했다. 시내버스와 택시 등 100대 이상의 차량이 참가한 이 시위는 실로 장엄한 드라마였으며 시민들에게 강한 연대의식과 항쟁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이 차량 시위 정신을 기리기 위해 5월 21일을 민주기사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1980년 5월 20일 200여 대의 택시부대가 집결, 출발한 무등 경기장. 군인들이 만행을 규탄하고 나선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 200여 명이 공설 운동장에 집결, 골기한 후 30여 대의 택시를 앞세우고 대형 버스, 트럭들과 함께 4대씩 행례를 지어 도청을 향해 밀고 들어왔다.